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017년에 꼭두라는 공연을 봤었어요. 공연을 보러 갔다 영화를 보는 뭔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면서 와 정말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지금 2018년이죠. 1년 만에 영화를 보러 왔는데 공연을 보게 되는 그런 또 신박한 아이템을 내놓으셨습니다.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사실 진짜 이 무대가 굉장히 큰 무대죠. 그리고 관객분들도 이렇게 밖에 비가 계속 오고 있고 태풍이 온다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감사와 그런 인사를 또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대로 지금 밖에 날씨가 굿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할 때 이걸 말씀대로 이걸 공연이라고 해야 될지 영화라고 해야 될지 준비 과정도 이제 녹록지는 않았는데 먼저 이 모든 과정에 함께 온몸을 다 던져서 같이 작업한 우리 국립국악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꼭두에서 신인 역할을 맡은 김선입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찾으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역을 맡은 최고입니다. 장에서 더운 날에 장에서 촬영이 너무 재밌어서 더운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백곡대 역할을 맡은 이하경입니다. 제가 무대에서 서다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니까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날씨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박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연주해주신 연주단 선생님들 그리고 무용단 선생님들 또 뒤에서 같이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11월에 있을 공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잡이 꼭두 역할을 맡은 신재현입니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너무 작품이 좋아서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영화로까지 보게 돼서 정말 뜻깊은 것 같고요. 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무사 복도 역할을 맡은 박상철입니다. 처음에 이 오디션 봤을 때 저도 사실은 무용수거든요.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은 크고 어려운 그런 거를 해주셨는데 저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독님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정말 뜻깊고 행복하네요.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오늘 굉장히 공연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음악을 만드신 음악
감독님, 방준석 음악 감독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나오시나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뭐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실 때 맞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강릉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립국악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여정이 여기까지 지금 온 것 같고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이 여정은. 그래서 기대되는 것이 있고, 사실 저희도 오늘 내려와서 이 작품 같이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독님이 꼭 부르라고 하셔서 불렀습니다. 네. 왜 나왔는지 어리둥절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관객으로서는 이런 시도, 이런 실험 굉장히 반갑고 또 뜻깊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늘 김태용 감독님께 몇 년 동안 왜 영화는 안 찍으시고 이 얘기를 하다 지쳤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그 영화 공연의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죠. 그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오셨어요. 어떤 재미가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기획하신 의도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는데요. 이게 아까 지금 방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리로 간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장편 영화로 이 동지들과 함께 이 부산에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국립국악원에서 국악 공연 제안을 받고, 국악을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참에 뭔가를 조금 그냥 가볍게 배울 수 있겠구나, 가서 조금 뭐 좀 배워볼까, 이런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지요,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방준석 음악 감독님 뵙고 모두 뵙고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 그냥 정말 이렇게 놀라운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 악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어떤 뭔가 제의를 드리는 것처럼 뭔가 어느 순간에 어디랑 이렇게 접하는 어떤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하다가 이 꼭두라는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영화나 극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길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국악 공연하고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꼭두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공연을 하고, 작년에 공연을 하면서 저승이 무대고, 그다음 무대 밖은 이승인데, 우리가 와 있는 이 극장 안에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공간이니까 저승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리고 잠깐 왔다가 가는 그 여행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보면 또다시 이제 그게 꿈이기도 하고 누가 누구의 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순간들을 체험하고 그걸 좀 나누는 것들이 여기 계신 이런 예술가 선생님들이 하는 일인 것 같고, 꼭두 역할이라는 게 국립국악원에서 오랫동안 해온 일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그냥 이야기를 쌓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방준석 음악 감독님께 지금 이제 국악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악으로 영화 전체를 채울 수 있다 이 생각을 별로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목시켜 보니 너무도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좀 어떤 특성이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딱 계속 되풀이되는 아마 답일 것 같은데, 글쎄요,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작품을 만드는데 꼭두라는 소재가 있고 국악이라는 어떤 그 재료라고 하면 그렇고, 어떻게 말할까, 국악이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해서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였고 발견하는 지점에서 사실 뭐 이거는 저번에 이제 작년에도 공연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되풀이해서 말하게 됐던 건데 국악이라는 게 사실 무엇이지? 우리한테 무엇이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느껴져서 있었던 거를 가까이서 어떻게 찾을까라는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립국악원 안에서 저희들한테 저희 모두한테 이렇게 아주 그냥 목욕을 시켜주셔가지고 국악이라는 게 사실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구나라는 지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저희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익숙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영화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글쎄요, 이 음악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경험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발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꼭두에서 꼭두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특이한 어떤 작품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배우가 저희 옆에 있죠. 김태형 감독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수환이한테는 스크린이 너무 작다. 더 큰 무대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살짝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영화 작업은 정말 베테랑 배우지만 이 영화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는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 배우님께 이번 작업에 참여한 어떤 의미,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일단 영화 보는 거나 공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엄마랑 공연장 같은 데도 많이 가곤 했는데 이제 내가 나중에 크면 저런 걸 한번 꼭 해봐야지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태형 감독님께서 이런 작품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저 좋아요 하고 이제 하게 돼서 저는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제 관객분들과 이렇게 보셨어요? 막 이런 것도 해오고 무대에서 이렇게 좀 발성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이러면서 되게 특별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 같은 걸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환 배우가 얘기하니까 최고 배우가 계속 마이크를 한방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촬영 현장은 어땠나요? 감독님 괜찮으셨어요? 네. 멋있고 재밌고 촬영도 재밌고 다 재밌었고 감독님 엄청 좋았어요. 보통 경험이 많은 배우들이 많이 하시는 답변을 해주신 최고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진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됐는데 김수환 배우는 감독님의 이제 페르소나로 활동을 해왔지만 다른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생소한 작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도 있으셔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작업 어떠셨는지 좀 어느 분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분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영화 촬영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를 시선을 둬야 될지 그런 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관객들하고 조금 주고받는 그런 호흡에 익숙해져 있다가 카메라를 앞에 있는데 어디를 보고 해야 될지 좀 그런 게 약간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무대에서 할 때랑 또 스크린에서 할 때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던 경험이 돼서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옆에 배우분들께서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작업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제 오디션을 보게 돼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든 생각이 저희는 해오면서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연극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고 영화니까 이렇게 하자보다는 정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라고 그게 전달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희 안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뭔가가 생겨서 이렇게 여기까지도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저승길 가는 게 정말 무섭고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영화랑 공연 보면서 그래도 정말 꼭두들이 있어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밝게 어떤 장르 풍습, 우리의 전통을 그렸다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캐릭터를 또 맡으셨어요. 호의를 하셨잖아요. 액션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 사실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까 그 영화에서도 엄청 어떤 척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겁이 제일 많거든요. 그 이게 중에서도 얼마나 못 믿었겠어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저랑 또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무대에 서면서 항상 떨리고 긴장되고 사실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무대가 그런 약간 저랑 좀 잘 맞는 캐릭터가 아니었었나. 그리고 좀 그게 자화자찬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약간 그런 약간 웃음감스러운 네. 그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영화에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들께 빨리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손든 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맨 앞줄 계신.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감독님 제가 한 4년인가 5년 전에 그녀전사를 할 때 영화제에서 뵀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보니까 약간 전통이라든지 설화 같은 걸 굉장히 주제로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작업을 해오셨던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통이라 설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애기 많이 보다 보니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미 없는 농담을 좀 너무 진지하게. 하여튼 집에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음악도 혼자 듣게 되고 책도 혼자 보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어떤 밖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됐는지 뭔가 혼자 뭐 책이나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자극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영향이 있었는지 설화나 오래된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게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얼핏 제가 뵈니까 그 박정숙 할머니 거기 계시죠? 뒤에 지금 저희 할머니 역할을 하셨던 박정숙 배우님이 뒤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이라도 해주시면 눈부신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내려서 다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 티켓 얼마나 구하기 힘드셨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단 한 번의 특별 상영이고 그리고 정말 진도 할머니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직접 뵈니까 더 뜻깊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님 잠깐 답변하시면서 육아의 고통을 진담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뭐 잊기로 하고 창작자의 고통으로 저희가 너그럽게 봐주기를 양해 말씀을 구하며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 하얀색 티셔츠 지금 입으신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김태형 감독님 이전에 연출하셨던 그 청춘의 십자로도 제가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이제 꼭두 이야기도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질문이 이제 방준석 감독님이랑 김태형 감독님 이제 두 분에게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방준석 감독님 그동안 이제 다 서양
악기를 이제 쓰시다가 이번에 이제 국악 악기를 쓰셨으니까 좀 서양 악기와 이제 국악 악기가 어떠한 그런 차이점이 작업하면서 이런 거를 좀 느끼셨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김태용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와 연극을 두 개를 만드시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이제 한 2배로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떠한 것들은 이제 영화로 들어가고 어떠한 것은 이제 연극으로 들어가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고민하시면서 이제 만드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악기 서양 악기를 쓰다가 이제 국악기를 쓴다. 글쎄요, 그쵸, 다르고 뭐 다 다른데 일단은 너무 이게 큰 질문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글쎄요, 이게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볼게요. 이게 어쨌든 이야기를 경험하는 어떤 공간에서 같이 이제 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영화인지 공연인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지점에 있지만 저희가 이제 바랬던 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체감될 수 있는 그 무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중요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국악이라는 어떤 큰 범주 안에 있는 소리들이었고 악기들이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첨벙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주시는 걸 막 이제 받은 거죠. 거기서 이제 느끼게 된 게 소리인데 악기의 소리고 어떻게 보면 국악이라는 어떤 필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들었었던 악기들이지만 그거를 좀 더 걷어내고 소리의 지점에서 그냥 다가서고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지점에서 국악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거기 감독님들 비롯해가지고 모든 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의도를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전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글쎄요, 저희 바람은 이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 소리와 연주와 악기들 소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조금 가까이 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부학원 계신 진짜 모든 연주자분들하고 진짜 선생님들하고 정말 저는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왜 공기반 소리반 이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영화반 공연반 어떻게 진짜 조율하시고 찍으셨는지 질문 있으셨어요? 이 영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영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가 계속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는 이제 TV로 가게 되고, 어떤 영화는 갤러리로 가게 되고, 어떤 영화는 극장에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게 극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때 숨어서 극장 가서 영화 볼 때 그 희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나누고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는 그 느낌이 영화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TV 드라마와 더 닮아 있지만 저한테는 영화는 공연에 더 닮아 있습니다. 극장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계속 지금 5분 전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공연을 계속하고, 공연 안에서는 무대에서 스크린을 통해서든 무대에서의 뮤지션이든 무대에서 무용수든 무대에서 배우들이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쟁 치열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이 5분 전에 예고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별로 안 치열한 잠깐만, 이쪽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5번째 줄이신가요? 검정색 의상 입으시고
안녕하세요.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음악 평론을 쓰고 있고 시내11에 글 쓰는 김나연입니다. 아니, 잘못 지정했네요. 제가 글만 봤다가 네 얼굴 네 평론가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원래 이제 국악이라는 장르는 좀 추임새도 있고 관객들과 또 이 무대와의 그 경계가 조금 흐린 그런 장르인데 그런 데서 좀 영감을 받으셔서 다시 이 꼭두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연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페라라든가 조금 더 다른 장르로도 도전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영화 찍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고 계속 공부하는 중이라서 국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닮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국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래 이게 무대에서 하던 것이 아닌 게 무대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그런 이질적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국악이 그게 이제 그 영화 환경이 변하는 거와 또 만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오페라 연락 주시면 제가 관심 있습니다. 계속 연락 주십시오. 010-2868을. 네, 영화 또 어떻게? 네, 일단 그럼 수습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콜사인이 들어왔으니 오늘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서 영화에 대한 얘기 나누신 좀 인사 말씀을 각자 이렇게 들으면서 이 자리 마쳐볼까 합니다. 방준석 음악감독님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갈까요? 네. 일단 정말 특별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느낀 거로 저희가 이걸 기억해가지고 더 무엇을 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까도 말했지만 11월 16일부터 이 영화에서 본 꼭두 공연이 국립국악학원 예약당에서 있습니다. 꼭 보러 또 무대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지 또 구경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실 여기 희봉 선배님이 함께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거 너무 보고 싶어 하셨었는데 함께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저희가 또 11월에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우리.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 가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방금 보신 이 영화와 국악의 콜라보를 잘 마음속에 저장하시고요. 11월 달에도 이제 또 공연이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나는 이제 국악에 좀 더 알아봐야겠어 싶으시다면 찾아와서 그것도 한번 저장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니까 날씨 조심하시고요. 이 외에도 조심할 거 많으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6일부터 열흘간 여기 있는 분들이 무대에서 직접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아니라 지금 그 저승 체험을 무대에서 빛나는 우리 월드스타 김수환 양의 빛나는 에너지를 제가 너무 존경하는 배우예요. 이 동물적인 감각과 이 지성적인 접근과 빛나는 외모를 다 갖춘 여배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멋있는 이 아티스트들과 또 계속 작업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올해 11월 16일부터 열흘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지금 부사장하신 김수환 배우
매년 보는데 매년 볼 때마다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네, 감독님의 영화에 계속 출연해 주기를 제가